네,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 통합 실현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구자연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바,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과 발표와 관련하여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은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 통합실현방안 토론회를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육아정책연구소는 유보 통합 및 유보 체제 개편을 주제로 여러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를 이슈화하고 정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도 단계적 유보 통합을 공약하였고 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새 정부가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유보통합 주제로 논의장을 마련해 주신 정종철 차관님을 비롯해서 교육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 또 좌장이신 정정희 경북대학교 교수님, 또 토론을 맡아주신 조용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또 김경철 한국교원대 교수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님, 또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자연구위원님, 또 온라인 토론회로 참여하시는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님, 권기남 오산대학 교수님, 또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본장님, 또 사회를 맡아주신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통합된 그림을 함께 그려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유보통합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려돼야 될 점들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줌을 통해 참여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교육부 정종철 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오늘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 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이런 열린 대화 시리즈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 중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아교육과 보육 간 통합 이슈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여러 정부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또 실제로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만 3세에서 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정책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 문제 또 초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아주 질 높은 생애 초기 단계에 질적 수준이 담보된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어느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2012년 말부터 13년 초 전임 정부 때 그 유보 통합 관련한 이슈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실현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야심차게 출발한 누리 과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전되고 있고, 또 이번 정부에서도 유아 누리 과정을 위한 특별 회계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계와 교육 과정이 통합되면 그다음은 관리 체계 정립, 그리고 수준 높은 질적 서비스를 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찰나입니다. 모쪼록 오늘 열린 대화에서 많은 전문가분들 고견 다 쏟아내 주시고, 그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이 무엇인지 아주 적확하게 좀 지적을 해 주시고, 새 정부 출범 즈음에 저희가 인수위에 보고도 제대로 드리고 정부 초에 확실하게 깃털을 좀 다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이 자리가 아주 유익하고 또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제가 말씀드리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순서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께서 미래세대를 위한 2022 유보통합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박창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부와 또 저희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 주셨고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님과 또 저희 차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대선 이후의 첫 토론회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이고요. 저도 4차 열린 대화 또 보고 5차 이렇게 유아교육으로 유보통합을 다룰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사실 지금 대선 이후에 첫 토론회면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이 아직 안 끝나서 오늘 유보통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Recording in 실제로 progress.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유보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을 하면서 지금 여러 학회들과 또 유아교육 대표자 연대나 이런 곳들에서 지금 곧 토론회를 계속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요. 또 이 논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 논의들을 한번 열어보는, 뚜껑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자리로, 정말 제목 그대로 열린 대화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작년에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전 컸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을 이슈화하는 거였었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이런 이슈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유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과 보육, 쟁점과 과제라는 과제를 시작하면서 작년 5월, 6월, 4월부터 시작해서 연구 진행했고, 또 교육부랑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고요. 최종적으로 5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슈가 확실히 이슈화가 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대선 캠프에 이런 의견들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와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계가 노력해서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들이 이슈화가 되어서 캠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래 유아학교 체제 개편 마지막 10대 교육 의제라고 해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저희가 10개의 교육 의제를 제안했고, 이런 의제들이 실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견을 반영해서 캠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이고, 지금 인수위에서도 어떻게 유보통합을 할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인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 공정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야기를 해왔었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이제 의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다 반영이 많이 되어서 그 유아학교 명칭 변경이라든지 유보 체제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아 무상 의무 교육, 그다음에 장애형 유아에 대한 의무 교육, 그다음에 학급당 유아 수, 뭐 그다음에 미래 영유아 교원 양성 체계 개편이나 교사의 교권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립 뭐 상생 균형 발전, 뭐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유아 교육과 특수 교육의 기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약의 대부분 많이 구석구석 양쪽 후보들에게 반영이 되어서 사실 국힘당의 그 유보통합 공약으로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힘당의 공약을 보면은 이게 영유아 관련된 공약들인데요. 그중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 통합이라는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본다면 돌봄이 좀 많은 주제를 갖고 있고 사실 이 단계적 유보 통합 추진이라는 요 속에 유아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담겨 있어서 좀 아쉬운 지점은 있는데요. 사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 더 세분화되고 정량화되어 가지고 국정과제로 가는 과정에서는 인수위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공약이 자세하지 않다면은 지금 저희가 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더 다양하게 참여해서 공약들을 더 완성시켜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단계적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은 특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사실 현재 뭐 유보의 교육 격차 이런 부분들과 또 교사의 처우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 민간의 격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일단은 교사 처우 개선을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표준화해서 수준 높은 보육과 유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단계로 단계적 통합에서 첫 단계로는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서 시설 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과 교사 처우 수준, 그다음에 부모 부담 수준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리과정과 그 누리과정의 속성 중에서 초등과의 연결을 하는 유초연계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보통합 정책에 있어서는 딱 그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실시한다는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 충분히 인수위 때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이 과정들은 유보가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여지가 남겨두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단계는 단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 지원에만 방점을 두고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아직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보 통합에 대한 정책 중에서도 유초연계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유초연계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경험의 연계 부분에 되게 방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걸 유초연계랑 연결하는 것이 맞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해야지 우리가 유아교육의 발전, 보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단계적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단계적이라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니냐, 단계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계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의 유보 통합, 단계적 유보 통합에서 사실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의 2022년도의 유보 통합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로 통합을 거의 할 뻔했었던 그 시절에 그 노하우와 경험과 함께 새로운 상상력으로 유보 통합 정책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저희 육아정책연구에서 사실 유보 통합 정책을 처음 제안했었던 것이 물론 시설의 격차라든지 유보의 격차 완화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그리고 인구 변화라든지 굉장히 급변하는 학교와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그 체제 개편에 대한
그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누리과정 지원이라든지 지원금만 향상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유초 연계론을 얘기한다든지의 개념이 아니고요. 체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야기했던 유보통합과는 또 새로운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과 지금의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반영해서 2022년에 유보통합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파워포인트가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긴 한데요. 사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처 통합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 일원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많은 유아교육과 보육단체들과 같이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교육부 통합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방점에 두고 사실 토론을 계속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과는 다른 의견들도 있었지만은 대세가 교육부로의 통합,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이 중심으로 가자, 놀이 중심, 아이 중심으로 가자라는 부분에 어린이집의 현장에서도 많은 공감을 해주셨고 또 특히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은 보육계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보통합이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디 부처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다면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만 현실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전략적으로 일단은 부처 통합을 해서 한 부처가 통합을 해서 이것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인수위에서 교육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요. 교육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 또 교육부의 기능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사실 그 인수위에 교육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사실 굉장히 그간 그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 전문가들이 특히 교육이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계에서는 교육부로의 통합, 부처 통합을 먼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교육부 자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 걱정으로 사실 되게 마음 졸이고 계시는 교수님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 일원화 주제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대세가 교육부라고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가야 될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고 또 그 시기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부처 통합을 먼저 하면서 그 통합된 관리부처로 이걸 조정해 줄 수 있는 교육부 자체가 흔들린다면은 유아교육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육부의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유보통합의 강론으로 들어가기에 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육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실 뭐 저 힘이 없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인수위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브레인들이 모이셔서 하고 계시지만 유아교육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밑그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교육이 없는 미래는 없고 어느 세계 여러 나라 국가에도 교육부가 없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교육에 이번 윤석열 정부의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밑그림 속에 교육부가 들어가 있지 않고 유아교육과 보육과 그다음에 유보통합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다면은 사실 아무리 채색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이 없는데 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그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사실 교육부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 많습니다. 저도 진보 보수 양쪽 정당의 다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교육부는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렇지만 그것이 행정의 문제이지 그 문제는 정책과 그다음에 교육 개혁의 문제 그리고 교육 전문성으로 풀어야지 교육부를 폐지한다든지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게 되면은 사실 교육의 포션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보육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회에 교육부가 조직 개편을 한다면은 내부 혁신을 하고 지금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의견이 모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가
통합하는 역할을 더 기능을 강화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교육 전문성을 이 기회에 더 강화를 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을 다른 곳에 보내고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유아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도 사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션이 너무 적고,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전반에 대한 것들을 그리지 유아교육에 대한 구체안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구체안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지방으로 사무를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아교육은 아직 유보가 통합되지 않은 형태로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랑 그다음에 교육부와 교육청 또는 처로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세 개의 관계 속의 역학 속에서 교육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 축소가 아니라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전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향후 5년 그리고 2026년도가 지나면 아이들 또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65만 명 정도 아이들이 초등이 줄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굉장히 많은 수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기관도 줄어들고 유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큰 개혁들이 이 향후 5년간의 시기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기능, 교육 전문 기능의 강화, 특히 유초중 등의 기능 속에서 청소년 업무도 같이 포괄해서 연속해서 연결지어서 평생 교육으로 연계되는 학교 교육에 집중하는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인수위에 교육위원들이 들어가지 않았고 유아교육과 보육계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했다면은 교육 TF를 빠르게 구성해서 유보통합 추진단과 또는 혹은 소위를 신설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나 방향과 비전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가교육 철학을 반드시 펼쳐주셔야만 하고 교육 공정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도 유아교육에 대한 방향과 중장기 방안들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5년이 유아교육과의 보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이라든지 인구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대응, 교육의 신체제가 필요한 그런 시기이고요. 이런 시기야말로 영아부터 평생교육까지의 국가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해외 선진국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동향과 추세를 살펴보자면 그 소수의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무교육제도, 원래 그 전에는 무상교육에서 시작해서 유보 통합적인 구조에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학제를 확대하고 교육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현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보다 공사료의 격차를 줄이고 선진국에 발맞추어 우리 지금 줄어들고 있는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 집중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감염병의 시대에 도래하고 있고 한반도 정세 변화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새로운 미래 학교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국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유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원격 수업에 대한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괄하고 단지 교육부의 힘으로도 될 수 없고 교육청의 힘으로도 될 수 없고 모두 같이, 그리고 또 교육의 힘뿐만이 아니라 여성계와 또 복지계 모두의 도움이 같이 필요해서 이렇게 정부 합동의 모든 어떤 섹터들이 모여서 교육력을 회복하고 또 학습 격차를 줄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안하고 싶고요.
특히 이러한 시기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 학교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부가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부 내에 굉장히 안전과 시설과 관련된 많은 과들이 있고요. 또 학생과 유아, 아이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가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 충분히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애형 유아의 경우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원화되어서 의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도 유보 통합을 통해서 교육부가 잘 이끌어갈 수 있다면은 많은 부분의 발달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이후에 저성장 시대에 어떤 경제 성장과 경제 상황과 사회 구조를 고려할 때 지금 대다수의 국가들과 또 우리나라도 이제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의 교육이라든지 경험 교육을 사실 영유아 교육 때부터 시작하고 투자해야 하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쟁력을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하는 만약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학습, 경험, 창의,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거야말로 교육이 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와 보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끌어나가는 일은 교육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교육이 굉장히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교육도 없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학자를 키워내고 싶어도 교육이 없으면 과학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메이커 교육을 한다고 해도 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어떠한 동기와 자극을 부여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의 방점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교육부 어느 부처가 통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그 단체들의 의견을 좀 들었었습니다. 유아교육계 거의 대부분 다 유보 통합에 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육계에서도 일부 강론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은 조금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동청에 대한 의견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복지부에 대한도 의견이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부의 경우에는 인구정책 실외 보육 3과를 통해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실 교육을 한꺼번에 끌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를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님과 또 국민 모든 그 섹터들의 의견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청에 대한 요청들이 있지만 사실 국무총리실에 있는 그 실의 아동청을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정부조직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들고요. 사실 유보를 같이 가겠다는 입장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교육의 방향과 보육의 방향을 모두 고려할 때 아이 중심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우리가 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미래 방향성이라든지 유아 중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계적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사실 제가 요 앞에 지금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유아학교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아학교도 사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본다면은 죄송합니다. 잠깐 이게 파워포인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요. 사실 유아학교라는 용어에 대한 것도 사실 유아교육계는 다 찬성을 하고 있지만 보육계에서는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너무 학교라는 경직성 때문에 학교라는 용어를 붙이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같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이 유보 통합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계별 유보 통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교육부로의 통합은 유보 통합을 모두 합의를 하였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같이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행만 남겨두고 실천되지 못하였었고요. 이 시기에 유보 통합을 했을 때 정부조직법 개편해서 사실 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사실 이관하는 그런 과정들을 고려했었다는 부분들이 다 공식적인 공문에 남아 있고요. 이렇게 남겨진 상태로 지금 정부가 지나간 상태로 진행되고 다시 유보 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보 통합 역사 살펴보시면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보시다시피 보건복지 가족부를 로 보유 건물을 이관하셨을 때도 인수위 시절에 이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잡음 없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3단계의 그 단계별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셨었는데 사실 이 단계적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너무 쉬운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달성이 되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 관리부처라든지 자격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어서 사실 이 단계적 통합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관리부처부터 통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통합이 그동안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논의들이 그간의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적 박근혜 정부의 3단계 통합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은 이 단계적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진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도 이거는 굉장히 가안이고 전문가들의 좀 면담을 통해서 일부 조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단 제일 지금 실현 가능한 것은 원래 지금 정부가 바로 들어서면서 인수위가 이 부분을 노력해서 교육부로 통합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교육부로 행정통합을 바로 해주실 수 있다면은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유보통합이 가능할 부분인데 지금 일단 인수위 자체에서도 구성원 자체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르게 논의를 하여서 그 TF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논의들을 바로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교육부 통합을 가정했을 때가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명분도 되고 그리고 이런 국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사실 아동청이나 복지부로의 통합보다는 지금 더 빠르게 이 교육부로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같이 논의해서 합의해서 갈 수 있다면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유아교육 정책과의 경우에는 유보 통합에 대한 집중적인 역할을 좀 부담해서 실이나 국 정도로 격상을 하고 그다음에 보유 건물을 같이 해서 교육부와 복지부가 그냥 한 부처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2단계, 3단계까지 가고 5년 안에 이 유보 통합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업무까지 같이 연계해서 평생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빠른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이고요. 2022년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유지를 하면서 일단은 조직을 이관해서 행정조직을 이관해서 일단은 같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영유아 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하는 방법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올해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교육부가 담당을 해서 그 복지부에 있는 많은 산문가님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함께 유보 통합의 구체안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앞으로 2단계, 3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기본 계획을 또 중장기 방안에 담아서 진행을 하고 또 재원과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과 국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기재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2026년도에는 통합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무리를 좀 드린다면은 사실 지금 인수위의 유아교육, 보육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 공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정이라는 것이 자신의 적성이나 호기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개별화 교육 그리고 그 기회 제공이 공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정말 제대로 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나가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박창현 박사님께서는 유보통합 실현 방향으로 이제 부처 일원화 그리고 실질적 유보통합의 방향성 그리고 교육 공정 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의 좌장은 경북대학교 아동학과 정정희 교수님께서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은 경북대 정정희 교수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 통합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어주신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맡아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될 유보 통합에 대한 중요한 논의점을 발제해 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팀장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2022년 유보 통합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부처 일원화, 또 박근혜 정부 때 이루지 못한 이 단계적 유보 통합에 대한 실현 방안, 또 교육 공정, 이러한 이 발제점에 대해서 종합 토론과 또 온라인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 유아교육과 조형숙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정정희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의 조영숙입니다. 본 토론자는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의 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서 구체적인 그 세부 방안에 대한 그 강론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미래 영유아 교육, 이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한 개념으로 쓰고자 합니다. 그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미래 세대 관련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고려한 영유아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토론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국내 유아교육기관 설립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이 조기에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유치원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린이집 설립이 확대되었고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돌봄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같은 연령, 즉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이 유사해지는 반면 주무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과 비효율성의 문제 등으로 유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이 보이시죠? 네, 제목이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2009년도에 잘 아시는 서울대 인구학자이신 조영태 교수님을 비롯해서 진화학자, 사회심리학자, 행복심리학자 등등이 빅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들 등등이 말하자면 각 분야를 총망라해서 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저출산의 그 현상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해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증대되고 1인 가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1인 가구를 형성해서 혼자 사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청소나 뭐 요리하는 거 걱정을 했더니 런더리고라고 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완전히 세탁을 해서 그대로 이제 다 개가지고 가져다 주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돈만 주시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1인 가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사회로 도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되는 과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이전에 이 청년 세대들이 결혼하고 양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 모색이 사실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는 자신의 미래 삶을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즉 과거, 현재
일하며 양육하는 부모들의 상황, 그래서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이 초연결 사회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혼하고 양육하며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유아 교육 체제를 설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 유아 교육과 보육이 통합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그 내용이지만 이 영유아 교육 통합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어떻게 통합할까로만 시작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지만 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인가, 이런 지점을 바라보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소자녀 가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여 자신의 자녀에게도 집중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여건이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토론자는 본토론회를 시작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의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의 관계자의 발현과 의견 도출에 집중해왔던 이전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양육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영유아 교육 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안을 지향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부모 세대를 위해 영유아 교육 체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로 접근해서 현재 학부모 및 청년 세대가 자신의 부모로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상컨대 청년 세대는 결혼과 육아로 인해 자신의 개인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어야 자녀 양육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정부의 출발 시점에서 한 가지 우려와 바람을 전한다면, 이러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중차대한 시점에 현 인수위에서 교육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상 우려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다시 개편한다라는 의견이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름은 사실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조기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경험을 아이들에게 강조해주기 위한 발행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면서 그때 유아교육에서 등장했던 것이 이제 교실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놀이 로봇이 등장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저러 하다가 이제 또다시 교육부 명칭은 바뀌어 왔는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일당백을 해야 되는 그런 유능한 인재로서 자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미래의 세대를 양성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책무이므로 교육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구축하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부를 교육 인재 양성,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교육 인재 양성부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의견을 드려보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수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영유아 교육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도 현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학부모 또 청년 세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운데 유보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원대 유아교육과 김경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원을 된 것 같으네. 예. 됐습니다. 예. 교원대학교 김경설입니다. 오늘 미래 세대를 위한 2022 유보통합 실현 방안의 토론자를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유보통합이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계속되었던 이슈고, 이러한 이슈에서 다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갑고 긍정을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논의는 열심히 하되 결실도 없이 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희 우려가 그냥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매우 우호적으로 다가옵니다. 뭔가 지금보다는 더 시너지 효과도 더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것도 가질 거라는 기대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실 통합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관이나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오히려 단순해질 수 있는 단점도 있고요. 혹은 그동안의 각각의 기관들이 고유성으로 인해서 발휘 못했던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할 때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발전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이 출발은 조금 다소 달랐다고 하지만 점점 유사하고 업무 내용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과 같은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데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구분되는 점도 있고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거라는 반성과 혹은 고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양스러운 건지 아니면 어떤지 현실적인 건지 모르지만 그동안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나름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보육의 기능이나 보육의 역할을 첨가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종일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방과후 과정 추가라든가 라는 것이 들어왔고요. 어린이집 또한 보육의 역할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육의 기능을 첨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측면에서 양 기관의 그 고유 기능 혹은 공통의 기능의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밝은 내일의 유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오늘의 논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 우리가 교육과 보육 혹은 보교육 또는 교보육 해가지고 각각의 용어로의 통합까지도 깼던 적이 있었는데 용어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용어가 담고 있는 혹은 기관의 통합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 혹은 장점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당위성보다는 외부의 조건 혹은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논의가 되다가 중지되다가 혹은 쉬다가 하는 것들이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지만 또 장기적으로 또 길게 보면 이것 또한 어떤 성장의 과정에서 거치는 결실의 어떤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오늘 제기되고 있는 통합의 이슈가 좀 더 좋은 기회 혹은 그 유아들에게 좀 더 그 바람직한 세상을 혹은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좀 더 훌륭한 시설과 환경 혹은 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행복한 그리고 안심되는 그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걸 총괄하는 국가로서 혹은 사회로서 좀 더 편안하고 그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오늘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의 논의와 그 통합의 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는 그 앞에서 발제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강론되는 세부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통합을 할 때 그냥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좀 더 이러한 통합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바람직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칙은 유보 통합이 통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된 통합, 즉 하향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더 이상적일 수도 있고 많은 비용과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어려움과 양보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팀 혹은 반대하는 팀이 있을 때 그 이유를 따져볼 때 찬성하는 측에서의 그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 여건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었고요. 또 반대하는 그 이유를 좀 따져보면 지금 여건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방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통합의 그 결실이 우리한테
그대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보다는 상향 평준화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통합 논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특히 누리과정 측면에서는 통합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에게서는 이 가중한 업무 시간이라든지 업무 부담을 통해서 유아들에게 온전히 쏟아야 될 힘을 그 위의 것 이외의 것에 많이 쏟다 보니까 유아들에게 쏟아야 할 힘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팬데믹 사태에서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둘 다 모두 혼란을 겪었지만, 혼란을 겪는 양이라든지 그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어떤 그 방역병 감염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은 2-3일 정도 늦게 도착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지연 대책이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그 누리과정 개정에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때 교육부와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되면은 잠시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왜 필요한가 했더니, 교육부와 논의된 내용들을 보건복지부와 같이 또 논의해서 거기서 다시 어떤 결재를 받는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필요했고, 저는 그 당시 그걸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부 부처 간에 굉장히 협력이 원활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지만, 좀 더 그런 것들이 부처로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교사 자격이나 교사 질의 문제인데, 현재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 1급, 2급, 3급에 세 가지 나눠져 있고요. 더구나 그 단기간이나 온라인으로 그 양성되는 교사들의 질을 우리가 어떻게 더 담보하고 향상시킬 것인가, 혹은 그들의 그 능력, 역량을 얼마나 강화시켜 줄 거의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만이 이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되는데,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통합의 혜택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유아가 이 통합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아의 행복을 대부분 유아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아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함께 행복해야만이 유아 행복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는 우리 자식이 행복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 엄마와 아버지와 엄마 간에 만약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식이 행복해도 그건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유보 통합을 할 때 유아의 행복이 가장 큰 원칙이긴 하지만, 그 원칙을 고려할 때 함께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유아를 담당하고는 관계자들에 대한 복지 문제, 혹은 그 유아를 그와 유아들의 관계나 당사자들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만이 유아의 행복이 담보되기 때문에, 유보 통합에서 유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유아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행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통합에 대한 원칙을 누가 담당해야 되는 거냐는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 많은 논의가 돼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유보 통합의 그 주무 관청은 교육부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합의된 어떤 종합적인 의견도 아니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견도 있고 뭐 혹은 반대 의견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보 통합을 할 때 이 유보 통합을 유아기로만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도 가고 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혹은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일관성 있는 평생교육을 체제로 본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것이 유아기만 봐서 이걸 어느 부처로 가냐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인재를 평생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정답이라 그럴까요? 해답은 분명히 드러날 거고
났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되는 점이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교육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정상의 어떤 잘잘못이랄까, 행정상의 개선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부처가 축소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보 통합을 단순히 부처를 누구 할 것이라는 논의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 부처 통합을 하고 또 유보 통합을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표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의 앞서감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유보 통합을 원하는 분들에게 좀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국가에서 정권은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근데 시간의 바뀜에 따라서 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 180도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한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고민해왔던 유아들의 행복을 위한 유보 통합의 정책이 계속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김경철 교수님께서는 유보 통합의 의미와 또 본질적인 면들이 충실하게 지켜지는 가운데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시고, 유보 통합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상향되고 또 유아의 삶이 행복해지는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유아 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 부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란 연구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국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공론의 장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2002년부터 해서 약 한 15년 정도, 20년 되나요? 네, 20년 정도 유아교육법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아교육법을 연구한 연구자로서 함께 토론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창현 박사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리고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다양한 이 관련된 주체들이 있는데 그 입장이나 의견들까지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내건 교육 공약과 관련해서도 소개를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 통합 실현 방안, 이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제 오늘 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문에도 조금, 토론문에도 좀 들어가 있긴 한데 내용에 있는 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유아교육 보육 통합이 왜 필요한가? 이 측면을 법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쪽, 22쪽에 있는데요. 일단 유아와 영유아, 그리고 동일한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기도 하죠. 유아 대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유아교육과 보육, 이것의 법적인 개념,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있고요.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때 유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유아의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 헌법 제 31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 보장받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 교육 보육의 서비스의 내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수요자인 유아와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거냐? 아니라고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선택이 가능한 문제였다면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유아 내지는 영유아의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받게 된 서비스의 이 양이나 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 격차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 유아교육 내지는 영유아 보육 단계에서부터 그런 차이를 우리가 두어야 한다거나 지역별로 그런 차이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 실질적으로 유아와 보호자의 선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균등하게 제공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하면 통합적인 서비스는 불가피하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관들 간에나 또는 종사자들 간에나 또는 관리부처 간에 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가야 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영유아교육 관련해서 법령들의 변천 과정을 제가 논문을 통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걸 살펴보면 이 시기 구분은 제가 구분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태동기, 통합기, 분리기 그리고 이제 다시 분리가 심화되었는데 동시에 재통합이 모색되는 시기 이게 이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서 보면 이 법령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리고 이 유아와 영유아 그리고 교육과 보육의 어떤 법적인 개념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최소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통합적인 서비스 이게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좀 더 근본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예산 문제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럼 지금 현재 소위 누리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입니다. 이 법은 특별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시법이란 얘기죠.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연장을 했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죠. 이것도 연장하지 않으면 재원이 부족해서 누리과정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이 국민들의 이 뜨거운 또 따가운 이걸 의식해서라도 다시 연장을 하겠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한시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예산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갈 거냐. 그게 현장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예산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결국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처가 이것을 주도해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느 부처일지 이런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예산 측면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해주신 이 유아교육 보육 통합 방안 검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토론문에도 의견들을 좀 제시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거 요건 필요하다. 그리고 유보 통합 시에는 유아학교 또는 영유아학교로 가는 방안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통합으로 가는데 그동안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왜 안 됐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 안 됐을까의 생각 중에서는 첫 단추를 꿰지 않았거나 첫 단추를 굉장히 어려운 걸 선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사 자격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기관 간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처우에 있어서의 통합이라든가 제공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니까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쉽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소관부처, 관리부처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문에도 나와 있었고 5쪽 13쪽에 나와 있었죠. 제 토론문에도 23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미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3단계로 관리부처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됐죠. 그 당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된 걸로 당시에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정정보도 요청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장 좀 더 명확하고 쉬운 부분부터 상대적으로 하기 쉬운 거부터 하는 게 맞다. 그 당시에는 3단계로 관리부처 통합이 얘기가 됐지만 이제는 관리부처 통합이 1단계가 돼야 됩니다. 소관부처를 이관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육부로 이관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수도 있겠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는 교육부로의 관리부처 통합.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좀 갈 수밖에는 없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가는 게 아니고요. 1부처 2대 2체제를 당분간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보육과 관련된 사무들이 넘어가는데 예산도 넘어가고 인력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겠죠. 그런데 기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되고 운영되던 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당분간 1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2단계 가서는 한 부처 내에서 예산도 뒷받침이 될 거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5년 뒤면 초중등 학교의 학급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쪽의 예산을 어린이집 쪽에 유아교육 쪽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이후의 단계들은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게 적절하겠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덕란 연구관님께서는 유보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또 통합 방안을 법령 정비와 소관부처 이관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시고 교육부 중심의 통합에서 1부처 2체제 방식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자연구위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 석자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말씀만 드리면서 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지속되어 온 여러 가지 유보 통합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정말 완전히 초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의 급감과 아동수 급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유보 통합은 이제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당위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여전히 부모들의 부담이 있고 국공립 기관의 지역적인 불균형, 또 낮은 영유아 분담률이나 정원 미충족 문제, 또 두 부처가 국공립 기관들의 그 수급 계획이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는 문제들도 있고 민간 사립기관들은 운영난이 가중되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폐원하고 기관 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아교육 보육 관련 20여 개 단체는 영유아 중심의 3행 3무의 유보통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3행,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한 유보통합. 3무, 어떤 아이도 차별 없는, 어떤 부모도 걱정 없는, 어떤 기관도 격차 없는 유보통합입니다.
이러한 유보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사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통합의 요소별로 하나씩 따져보면은 상당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유보 통합의 그 방향성에만 우리가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그런 관련 이슈나 요소별로 하나씩 구체화해서 유보 통합을 같은 그림으로 그려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유보 통합의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 국조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박근혜 정부는 부처 통합을 3단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통합인 누리과정 이후에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와 지방 전달 체계를 포함하는 유보 거버넌스의 일원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 부처 통합으로 담당 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 개정과 재정 확보, 지원 방식 등을 통합하고 교사 자격, 양성제도 개편에도 추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유보 통합을 담당할 부처는 어디로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유보 통합의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정책적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유아 교육 보육을 국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또 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향입니다. 육아 선진국들도 유아 교육 보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이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보를 교육부로 통합하거나 또는 이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유보통합 정책 연구나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또 최근 대선 과정에서 여러 집단에서 이 유보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한 그 단체들의 입장을 보면 교육부로의 통합이 더 큰 요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담당한다면 이후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또 시도교육청 간의 역할 분담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보통합 정책 업무를 집행할 교육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유보통합의 정책적인 방향 제시할 수 있지만 유보의 지역 간 격차, 불평등 해소, 재원의 안정적 확보나 교원 양석 수급 관리 등은 교육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보통합의 대상 연령과 체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연령에 따라 차별 없는 교육,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0세에서 5세까지를 모두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일관된 교육, 보육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영아일수록 더욱 안전한 돌봄과 정서적인 안정을 포함해서 세심하고 전문적인 보육,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아 전담기관, 가정보육의 전문화와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유아학교 기본학제, 의무교육 논의를 보면 유아학교의 문제를 볼 때 유보통합으로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저도 제안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획일화하지 않고 운영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영아들까지 모두 학교라는 명칭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기관 명칭을 또 공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3, 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명칭도 당시에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또 조기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특히 영아학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유아학교의 개념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놀이 중심의 보육 교육 과정이 실현되는 그 유연한 학교의 형태로 재개념화가 필요합니다. 기본학제와 의무교육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3년을 기본학제에 포함시키고 완전 무상교육으로 의무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정책 도입 당시 정부는 전 계층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의무교육이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5세 조기 취약 의무교육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 당시 그대로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실의 형태나 교과서 5권 주고 아이들한테 하는 그 교육은 만 5세한테 맞지 않습니다. 결국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은 그 형태로 초등 남는 교실 또 뭐 1학년 교실을 그렇게 변경해야 될 텐데 그보다는 그 대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5세 이하에게 공통교육과정,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면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누리과정 3년을 기본학제에 포함시키고 5세부터 완전 무상으로 지원해서 4세, 3세까지 확대하면은 취학 전 3년간의 의무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보통합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보면은 영호세 완전 무상 교육 보육 국가 책임제 실현입니다. 단 여기에는 표준 유아교육비, 보육료 책정, 또한 매해 인상액을 반영한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관 지원금과 학부모 지원금 간의 일정한 비율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원리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유보통합에 있어서 어떤 아이도, 어떤 부모도, 어떤 집단과 기관도 소외되거나 불이익받지 않는 공정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상식으로 통합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연구기관의 통합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 관련 단체와 학회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동안 추진한 유보통합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안하고 시범 적용 연구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집에 명시된 단계적 유보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교육부와 복지부 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서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명임 연구위원님께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논의점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성서대 영유아보육학과 강정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성서대학교 강정원입니다. 발제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이번 토론에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래가 어떨까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미 적기를 흘려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어질 수 없습니다. 국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개의 교육 목적 이제 그 가운데 교육의 문제가 있고 빈곤의 문제가 있고 또 거버넌스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의 발전을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책임 정말 폭탄을 안고 1차적으로 안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국가의 보육과 또 교육정책의 가장 민감기에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 필요한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동 권리 존중에 대한 이슈, 유엔의 이제 국제사회가 요구한다라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많이 교육하고 있고 또 국가도 교육부도 보복부도 계속적으로 우리들한테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발제자들도 그러셨고 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압박을 받고 강요를 받는 것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행정 전달 체계에 교육부나 보육부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그 제도적인 어떤 노력이나 지원을 얼만큼 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만 인권 존중의 현장에서의 총알바지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두 부처가 계속 공공성 강조해 왔습니다. 이 두 부처의 갈등 속에서 국민들은 돌봄이 그 시급한 사람들과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기 자녀를 좀 더 수월하게 수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교육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보호자들은 두 개의 서비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영유아 교육이 마치 정말 사교육 서비스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논리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미래 사회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같이 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유치원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집으로 가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유치원으로 가고 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합이 되지 않고 연대가 안 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꼭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함께 노력하고 싶은 것은요. 이 일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일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른 부처의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에게 또 이게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자기 아이를 초등학교에 이제 보내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27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 다른 부처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동안 교육부가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적은 사람들한테 맡겼던 이 일을 보육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안고 갈 때는 좀 더 그동안에 간과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일을 충분히 할 만큼 다른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릴 만큼의 동기가 충분히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설득 가능해야 우리가 이 유보 통합을 같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아학교라고만 불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학교라고 불렸으면 좋겠고요. 영유아학교에 뭐 유아가정, 영아가정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학교에서의 만큼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에게서 영아도 유아도 함께 교육받고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만큼의 상향 수준으로서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이거 그냥 여기서 보복부에서 월급 받던 거 교육부에서 월급 받는 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장 큰 그림의 적당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머리 맞대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용기 내어주신 교육부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보 통합 논의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손잡고 연대하여 우리 유아들이 행복한 그런 유보 통합이 되도록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기남 오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권기남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중차대한 자리인데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저는 영유아교사 양성과정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보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발제자들,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영유아에게 자신이 다니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사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시설의 질, 균등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기 정부의 시작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공통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또 교육시설의 질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격차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사의 질, 격차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학과제로 양성되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학점 이수제로 양성되는 보육교사는 학력 수준이나 전공 등의 배경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의 질을 균등하게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보육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과제를 도입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굳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혼란의 리스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면서 유보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학과제로 전환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질을 균등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못합니다. 앞서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영유아 교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인재 양성의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 영유아 교사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또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전문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력 수준이 교사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고차원적인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자질이 우수한 입학 자원이 유입되어야지만 갖출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성 섞인 말로 요즘 보육계가 고사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령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요. 잊을만 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우수한 입학 자원을 유치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원 채우기에도 급급한 현실입니다. 체계적인 양성 교육만으로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수준의 입학 자원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계도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저출생과 학령인구의 급감이라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양성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잘 교육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부족한 전문성은 현직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함양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교사로 관리자로 8년 동안 종사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요. 단언컨대 재교육으로 키울 수 있는 전문성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식물은 아무리 좋은 양분을 주고 지극정성으로 키워도 튼튼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래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OECD 교육 선진국들이 우수한 입학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교원 양성제도의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입학 시험은 물론이고 별도의 교육학 관련 필기 시험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면접 시험을 거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까다로운 선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유아교사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각자 도생으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영유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유보 통합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보 통합을 통해서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양성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처우 개선, 신분 보장 강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실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영유아 교사 직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신력을 높인다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영유아 교사 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크게는 유아교육계가 보육계, 또 작게는 단체들 간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부족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강 어린이집 김영명 원장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어린이집 원장 김영명입니다. 그동안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별 이원화 유보통합 방안입니다. 2020년 말 어린이집 이용 유아는 54만 명이며 영아는 70만 명입니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까지 영아 22만 명을 제외하면 영아의 47만 명이 규모가 큰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연령별 이원화를 이야기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아 22만 명을 제외하고는 영아 47만 명과 유아 54만 명이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원의 유아는 60만 명 정도입니다. 일부의 어린이집은 유아 전담, 일부는 영아 전담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원아이 재원 상황이나 모집 상황을 보면 그러한 방안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삶을 기초로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할 때 현재 보육하는 아이들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 즉 발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린이집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성장 과정을 아는 이전의 담임 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로의 통합이냐 보건복지부 또는 새로운 부처로의 통합이냐의 쟁점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교육부로의 통합이 지지되어 왔습니다. 21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전국의 보육교사, 원장, 부모 등 26,000명의 조사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찬성이 90.0%로 나타났고 교육부로의 통합은 80.6%가 지지했습니다. 저는 어느 부처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첫 번째는 교육적 전문성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적 전문성의 의미는 영유아기에 학교 교육과 같은 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 사회성, 신체 등 다양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미되어 교육적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등 다수의 보육 선진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을 통합 이관해 왔으며 이는 학교 교육을 영유아기에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뇌과학의 성과에 의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기에 발달의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전문성을 지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과 유아교육은 현재 아동학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화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과 부모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이 전문가와 행정이 이원화된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격차 해소를 통해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은 각자 동떨어져 있다 보니 무엇이 격차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전문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질적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비슷한 일들을 양쪽에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칸막이가 높은 행정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보육을 편입시키는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양산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 보육 교육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유아와 장애아 보육 교육은 모든 장애 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유아와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사회는 저출생의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와 행정이 똘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한 행정력 낭비의 근원인 이원화된 체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라는 그 물음은 주제 발표자나 여러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부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순위는 중앙부처의 통합으로 나타났으며 장명림 연구위원의 토론에서도 선부처 통합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십 년간 논란이 있어왔고 준비만 해오던 유보 통합의 실효성 있는 방안은 선부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제대로 된 유보 통합의 방안과 절차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무상교육 이전에 인적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질적 개선이 먼저라고 봅니다. 무상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인적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현재의 무상교육을 넘어서는 완전 무상교육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은 질적인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라고 봅니다. 그동안 교사대 아동 비율의 개선, 실내의 놀이공간의 확보 등은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외 놀이터가 없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영유아가 어떻게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004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교사대 아동 비율의 변화는 없으며 이는 양질의 보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유아교육 또한 교사대 아동 비율 문제를 안고 있기에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적 물적 환경은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에서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생각되므로 무상교육 이전에 꼭 먼저 실현돼야 할 것은 인적 물리적 여건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존의 정책으로는 영유아의 권리 보장도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모와 운영자 중심의 영유아 정책에서 무상교육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보면서 영유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유보통합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원리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오늘 출발한 이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유보 통합이 실현될 때까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종합 토론과 지정 토론을 마치고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내용으로 오늘 토론회를 채워주신 토론자분들과 또 이 종합 토론을 이끌어주신 정정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으나 시간 제한으로 한두 분의 의견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김은정님께서 어느 시기보다 발달 격차가 큰 영유아 시기에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려면 연령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로 통합하되 영아와 유아학교 체제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박창현 박사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한 논의는 사실 아까 그 장명희 박사님 원고에도 있다시피 0~2세와 3~5세에 대한 연령별 구분에 대한 논의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것을 뭐 영아 학교나 유아 학교로 하느냐 아니면 영아반 유아반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연령별로 발달적 차이를 고려해서 당연히 교육과 보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러한 연령에 대한 논의조차도 사실 일단 부처 통합을 통해서 부처를 일단 통합하고 거기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뭔가 덧붙일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질문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서 뭐 저희가 또 올려주시면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귀한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교육부하고 육아정책연구소 모두 잘 참고해서 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교육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을 발표해 주신 박창희 박사님, 그리고 다양한 귀한 의견 주신 토론자분과 토론회 이끌어 주신 좌장 정정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채팅창에 주신 귀한 의견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유보통합 관련 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